해결해 보겠습니다. 엄마, 나 정말 무서워. 알겠어, 어떡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키라라는 환자분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키라, 무엇 때문에 오시게 됐나요? 가슴과 허리 통증이 심해서 걱정입니다. 당김이 심해 힘들고 가끔 걷기도 어려워요. 일과 후엔 어깨까지 아픕니다. 질문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얼마나 오래됐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증상이 생겼나요? 흉부 쪽 통증은 아마 사춘기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가슴이 크다 보니 계속 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또 어릴 때부터 키가 커서 자주 구부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등을 계속 곧게 펴고 있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등을 똑바로 펴는 게 정말 아파요. 그리고 지금은 수술적인 이유로 가슴이 더 커져서 그로 인해 부담이 더 커졌어요. 훨씬 더 빨리 피곤해지고 등을 오랫동안 곧게 펴고 있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알겠어요. 네, 그럼 다시 사춘기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척추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저는 요양원에 정말 아주 자주 꾸준히 다녔어요. 마사지 봉사를 하러 방문하곤 했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정말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요. 저는 이걸 항상 설명하는데, 근데 우리는 수기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수기 치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수기 치료가 치료 체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모두가 수기 치료에 집중하는 걸까요? 음, 저는 제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늘리고 스트레칭 할 때는 고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치료 체조를 통해서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정말 없고 가까운 시일 내에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네, 물리치료 기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고, 하지만 그것들도 고정해 주지는 않아요.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키라, 네가 우리에게 찾아온 시기가 정말 적절했다고 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니? 네,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가슴 수술을 받기 전에 1년 내내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임플란트가 근육 아래에 들어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트레이너를 고용했고 그분이 1년 내내 제 등과 가슴 근육을 이 수술을 위해 준비시켜줬어요. 그리고 모든 게 정말 멋지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가슴 수술을 했는데 사실 좀 무서워져서 오랫동안 운동을 완전히 그만뒀어요. 지금은 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하루 종일 버틴 후에 피로감이 있어요. 등이 정말 많이 아프고 불편해서 나중에는 마사지 기구를 들고 거의 밤새도록 누워서 끙끙거려요. 그런 파티라면 알겠어요. 좋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서서 당신을 한번 볼게요. 이건 축 방향에 하중이 걸리는 거예요. 즉, 서 있거나 긴장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볼 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침대에 누우면 근육이 이완되고 좀 더 진정될 거예요. 우리가 촉진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중이 풀린 상태에서 어떤지 보고, 그 다음에는 마치 마사지처럼 고통이 줄어드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수기 치료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치료 체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세션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초반에 안내된 번호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약도 받고 있고 영상 아래에 안내된 웹사이트와 다른 플랫폼들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 모두 준비되셨으면 여러분 이제 서서 진찰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약간의 회전이 보입니다. 즉, 환자가 약간 기울어서 있습니다. 이런 자세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리고 몸을 이완하세요. 어깨도 힘을 빼세요. 여기에는 트리거 포인트가 정말로 상당히 많이 분포해 있네요. 피라, 자주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아주 잘 배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아래쪽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몸통을 앞으로 숙이고 팔은 늘어뜨리고 척추를 둥글게 만듭니다. 머리도 더 아래로 내리세요. 자, 기본적으로 대칭적이고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세요. 이제 침대로 이동해 볼까요? 이제 진찰을 시작하고 요추 부위를 촉진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러니까 꽤 그렇네요. 근기장은 느껴지는데 정말 아플 정도로 심한 건 아니에요.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육 긴장이 과도하네요. 수술은 몇 년도에 받으셨죠? 22년이요. 좋아요. 이제 바로 마사지로 넘어가서 몸을 풀고 그 다음에 근육을 더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 채널 고정하세요. 자, 여러분 마사지를 마쳤습니다. 수술 때문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 거예요. 수술 때문이죠. 하지만 허리는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거고 몸도 이완시킬 겁니다. 도움을 주지 마세요. 이제 이완됐어요. 뭐든 괜찮아요. 자, 이제 여기로 조금 더 이동해서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가슴은 어떻게? 조금 더 위로요. 안 돼요. 아니면 아파요. 뭐가요? 딱 가슴과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천천히 늘려줄게요. 어깨를 시원하게 풀면서 여기서는 어깨와 흉부 부위를 충분히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성껏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풀어줍니다. 이제 수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슴에 불편함은 없었죠? 네. 좋아요. 저한테만 오면 돼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몸통을 돌려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할게요. 가슴이 약간 풍성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정적으로 잡아줄 거예요. 말하자면 손으로 잡고요.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려야 해요. 정말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전혀 문제없이 괜찮아요. 모두 몸을 돌리고 골반의 힘을 빼세요. 좋아요. 모두 앉으세요. 그렇게 이해한 건 아닌데요. 조금만 더 왼쪽으로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흉부를 늘릴 거예요. 또한 중요한 점은 환자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요. 양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서 천천히 손가락 깍지를 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에게 팔꿈치를 구부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네, 정말 좋아요. 등을 대고 누우세요. 이제 흉부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배에 특정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왼손을 오른쪽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 누워 움직이세요. 앉지 마세요.
완전히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럼 현재 상태가 좀 어떠신가요?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5cm만 더 크면 저를 따라잡겠네요. 배구 덕분이죠. 긴장을 풀고 목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고개를 숙이세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살짝만요. 계속 키가 컸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 누우세요. 좋아요. 턱에 머리를 대고 팔은 몸 옆에 두세요. 머리카락은 조금 정리해 주세요. 지금은 목 부위의 측면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잘 즐기세요. 뭔가 있었는데, 자, 이제 등을 대고 누워보세요. 이제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앙투안이 다리 누울 거고, 저희가 디컴프레션을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원래 이런 식으로 불렸어요. 이제 압박 단계로 넘어갈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그냥 남자가 누워 있고 다른 한 명은 잡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이걸 압박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당신 시대에는요? 우리 시대에는 그냥 편하게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키가 얼마라고 했죠? 183이요. 아, 그렇군요. 좋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누워 계세요? 머리는 아직 들지 마세요. 또 할 건가요? 또 이빨이 꽉 물리네요. 잠드세요. 그럼 저는요? 다시 돌아올게요. 누워 있으니 준비가 된 거예요. 남성의 고관절은 자주 보지는 않지만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성만큼 자주 고관절을 다루지는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죠. 다리를 완전히 힘 빼고 다리의 무게를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여기서는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뇌물을 제한하죠. 실은 겁주지 마세요.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작업을 시작할 때는 다른 쪽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이 모든 게 더 잘 드러납니다. 그때까지입니다. 이제 엎드려서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세요. 팔꿈치요. 함께 모아주세요. 잡고 계세요. 요즘 이게 다 비싸요. 팔꿈치를 모으세요. 아주 좋아요. 바로 이렇게요. 이제 흉추 부분도 더 풀어줄게요. 잘했어요. 잘 버텼네요. 자, 이제 우리랑 같이 23번 지역이요. 가자. 일어서 오세요. 사실상 키라가 제대로 시작했어요. 이리 와서 잘 숨기고 치료 체조로 제대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오늘은 키라와 함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추천사항들이 조금은 화면 밖에서 진행될 거예요. 키라,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강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것 같아요. 어깨도 조금 더 편해졌어요. 무서웠지만 막상 해보니 괜찮더라고요. 두려운 분들은 숨을 잘 쉬는 게 중요해요. 출산 경험이 있다면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심호흡하며 진정하고 의사 선생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시술이 금방 끝날 거예요. 그리고 가슴도 그대로예요.
네, 임플란트가 있는 여성분들에게도 올바른 의사라면 적절한 운동과 조작법을 잘 선택해 줄 거예요. 운동도 참고로 포함돼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네, 올바른 부하가 가해지고 임플란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해요. 제가 조금만 정정할게요. 여기서는 미용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해요. 아이가 태어났고 2년의 수유로 가슴이 많이 처졌죠. 미혼분들은 잘 누가 뭐라고 하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올려. 참고로 풍만한 가슴에 대해 한마디 덧붙일게요. 가슴에 아주 큰 부담이 가요. 특히 가슴 사이즈가 4 이상인 분들은 누구나 가슴 부위에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출산 후에는 더 부담이 커지고 또 아이를 안고 다니게 되죠. 앞으로도 아이를 계속 안아야 하니 저뿐만이 아니죠. 출산은 시작일 뿐이고요. 계속 안는 건 별개죠. 먹이는 건 또 다르고 앉는 것도 또 다르고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남편은 없을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만약에 버팀목이 없다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 영상이 좋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뒤쪽 가판도 멋져요. 가끔은 떨어질 뻔했어요. 우리가 열쇠가 어디 있을지 말해줘서 모든 게 잘 끝났어요. 보시다시피 웃고 있고 눈물도 없어요. 됐어. 키르, 너 이제 레벨업 했어. 이제 우리 모두 지방 곳곳으로 흩어져서 유일한 휴일을 고리존트에서 누워서 보내야 할 시간이야.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